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기기능사 시험 중에 우리 첫 번째 과목인 전기이론을 강의할 이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전기이론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우리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시간에 전기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 내용은 물질의 구성, 그 다음에 우리 대전현상, 세 번째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좀 한번 내려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물질의 구성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든 물질은 우리 원자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학교 다닐 때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자, 우리 원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우리 중성. 자, 플러스 극성도 아니고 마이너스 극성도 아닌 중성적인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이 존재하고, 얘를 우리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전자들이 이렇게 우리 두고 원자 핵의 인력에 의해서 어디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자라는 건 원자핵과 우리 전자로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성질은 중성이라고 그랬어요. 극성이 우리 누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예를 들어 뭐 우리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다. 그럼 밖에 있는 전자의 개수도 몇 개? 4개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우리 극성을 갖고 있질 않은 이런 우리 기본적인 원자들이, 자,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오더라.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라는 거는 뭐 마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 태양광과 같은 빈 에너지, 또는 우리 뭐 열 에너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부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에 대한 우리 전자 결합 상태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깨져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 양자의 개수가 3개고 밖에 지금 전자가 원래 3개가 존재하는 우리 중성적인 원자가 있었는데, 자, 외부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전자가 지금 밖으로 튕겨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내부에는 존재하는 양성자의 개수는 3개인데 밖에서 존재하는 전자는 개수가 하나가 튕겨져 나감으로써 몇 개? 2개밖에 존재를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되네.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원자는 원래는 중성이었지만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얘는 지금부터 이제 뭐 한다? 플러스 쪽으로 극성을 띠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 개수가 똑같을 땐 중성이었지만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구나. 그럼 얘는 그때부터 이제 극성을 띠기 시작을 하는구나. 무슨 극성을?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뒤에 가면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우리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현상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전이 됐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얘처럼 전자가 빠져나가면 얘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우리 대전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가면 여기에 우리 빈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빈 공간. 영어로는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전공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요. 전공. 그래서 앞으로 전공이 왜 생겼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결합전자가 이탈을 함으로써 우리 뭐가 전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우리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중성인 우리 원자의 외부에 힘이 가해져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얘는 플러스 극성을 띠는구나. 이걸 다른 표현으로 플러스로 대전이 됐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전자가 무조건 다 빠져나가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밖에 있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이런 전자가, 자, 우리 원자 핵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원래는 양성자 개수 3개의 전자가 이렇게 3개인 이러한 원자가 중성인 원자가 있었는데 밖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우리 들어옴으로써 전자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빠져나가서 부족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밖에 있는 전자가 들어와서 뭐 한다? 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는 3개지만 전자가 4개가 되니까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가 더 많아지네요. 이럴 때는 이제부터 요 원자는 이제 어떠한 극성을 띠기 시작한다?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도 이제 원래는 중성적이던 게 극성을 띠기 시작을 했으니까 극성을 띠면 우리는 대전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부족하면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전자가 과잉이 되면, 자, 그때는 우리 뭐 한다?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가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밖으로 우리 튕겨져 나가서 나 혼자 스스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물어볼 때 자, 자유전자란 뭐냐 그러면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자유전자다. 그래서 얘는 우리 문제에 우리 이런 자유라는 표현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유자 보이면 아, 자유로이 이동하는 거 자유전자구나 라고 좀 인식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정도 되더라. 얘는 그럼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힘을 갖고 있냐? 얘 전기량이 얼마냐? 얘는 우리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기적인 우리 에너지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한번 볼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전자가 빠져나가면 플러스 우리 극성을 띠기 시작하는구나. 플러스로 대전되는구나. 전자가 들어와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하는구나. 얘를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가서 내가 자유로이 우리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구나. 얘네들이 여기에 핵심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 대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자라는 물질은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로서 원자핵과 전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으며 양전하를 띠게 되며, 자, 우리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원자핵이 되겠다.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게 우리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자, 다음 중 무게가 가장 무거운 건 어떤 것인가? 찾으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 두 개 합한 거. 두 번째는 양성자의 질량과 우리 전자의 질량 합한 거. 세 번째는 중성자의 질량과 전자 우리 질량 합한 거. 네 번째는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을 합한 거. 그럼 우리 가장 무거운 거는 누구? 원자핵과 전자가 우리 같이 묶여 있는 얘가 무게는 제일 무겁겠죠. 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원자핵과 전자가 우리 구성되어 있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누가 돼요? 그게 무게가 되겠네.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거 찾아라 그러면 원자핵과 우리 전자가 같이 묶여 있는 이런 형태 찾으면 되겠네요.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자, 그다음 우리 전자라는 건 음전하를 가지는 질량이 아주 작은 입자로서 원자핵의 궤도에 있는 전하다. 원자핵 궤도 안에 존재하다가 뭐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전하다? 음전하다. 극성은 무슨 극성? 마이너스 극성을 띈다 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럼 우리 전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보면, 전자의 질량, 무게는 얼마냐? 전자의 우리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31승. 다 우리 단위는 킬로그램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 전자의 질량을 물어보는 형태 문제가 존재하니까, 자, 얘는 자, 우리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뭐 뒤에 있는 숫자까지 다 암기해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좀 우리도 기억을 좀 해두시자. 그래서 핵심은 질량은 뭐로 시작한다? 9로 시작. 몇 승? 마이너스 31승. 이 두 개 가지면 우리 문제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전자, 그럼 전기량. 이 전자 하나가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양,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냐? 자, 요거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우리 전기를 갖고 있더라. 요 쿨롱이 누구의 단위? 전기량의 단위죠.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는 얼마만큼 갖고 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 전기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얘네들은 개인적으로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자의 전기량이 얼마인지 또는 전자의 질량이 얼마인지 찾으시오. 이런 형태 물어볼 테니까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1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나오는데,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우리 에너지의 양을 얘기를 하더라. 전자 하나가 가지는 실제적인 에너지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걸 나타날 때 우리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좀 쓰더라.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자, 에너지의 우리 공식은 에너지 W는 우리 워크의 약자 따서 W로 좀 많이 표현해 주죠. 에너지는 전기량에다가 가해진 전압이 얼마인지 얘네들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에너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말 없이 전압만 주어주고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 누가 되는 거예요? 전자 한 개에 대한 우리 에너지 값을 전기량 값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자 한 개 값으로 그냥 기준을 좀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전자 한 개 가진 에너지량이라 했으니까 전자 한 개의 우리 전기량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래요. 곱하기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우리 전자 한 개에다 몇 볼트? 1볼트가 있다는 얘기, 1볼트. 그래서 1볼트에 우리 전압을 가했으니까 자 곱하면 그대로 그냥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 하나에 대한 전기량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 에너지 값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우리 1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 나온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자, 에너지의 단위니까 이제 단위가 좀 바뀌었네요. 뭐로? 에너지의 단위인 줄로 이렇게 좀 바꿨네요. 그래서 만약에 1 일렉트론 볼트도 있지만 시험에서는 얼마? 100도 물어봐요. 100볼트. 자, 100볼트라는 전압이 가해지면 에너지가 얼마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100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9승이 아니라 얼마로 바뀔 거다? 마이너스 17승.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 자,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유전자는 좀 전에 얘기했죠.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 자유로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 얘가 누가 되겠다? 자유전자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원자핵의 우리 기본 원자핵부터 전자까지 해서 기본적인 간단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럼 얘네들은 문제 나올 때 어떤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걸 찾으래요. 무거운 거.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고, 1번은 양성자의 질량과 우리 누구 중성자 질량, 2번은 중성자 질량과 우리 누구 전자 질량, 3번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 가장 무거운 건 원자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우리 누구 전자고 합한 몇 번? 3번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거는 원자핵, 양성자와 우리 중성자 질량과 그 다음에 누구 전자 질량까지 합한 우리 3번이 되겠다.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문제 2번은 한 개의 전자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이니요? 누구의 전자의 질량하고 물어봤죠. 전자의 질량 그러면 먼저 누구? 9로 시작하는 거 9.109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1승. 그래서 9점 얼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승. 이렇게 좀 우리 기억을 해두시죠. 아니면 요거를 좀 암기하실 때 뭐 도움되면 그냥 사자성어로 하나 이렇게 좀 기억하셔도 돼요. 사자성어로 9 마이너스 31승이잖아요. 그래서 9 마 3 1 해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어낸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로 9 마 3 1 9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들어가고 31승 들어간 거 요거 하나 좀 찾아보자. 이런 형태로 좀 기억을 해두시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뭐 자주 나오는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험에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 전자의 질량은 우리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뒤에 있는 숫자는 잘 안 나와요.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3번은 우리 100볼트의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하고 나와 있죠. 100볼트의 전이차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 전이차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 누구 전압을 얘기를 해요. 전압. 그래서 전기의 위치 에너지 차 요만큼의 뭐가 형성이 된다? 전압이. 그래서 우리 전이차라는 건 누구? 전압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 다음 단위가 볼트, 전압의 단위 주어졌죠. 전압이란 얘기고, 자 우리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전자. 그래서 여기는 전자 우리 전기량이 얼마다라고 주어지질 않았죠.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는 전자 한 개에 대한 전기량을 물어봐요. 전자 한 개에 대한 전기량을 기준 잡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 한 개에 대한 전기량 값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우리 19승. 거기에다가 몇 볼트? 100볼트 곱하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전자 한 개에 대한 전기량에다 얼마 곱한 거? 100볼트 곱한 거. 그래서 기준은 전자 한 개가 되더라.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그래서 원래 19승에서 100 곱하면 100은 10의 우리 누구 2승이니까 그래서 2개 빼가지고 마이너스 17승 나온 거는 다 몇 번? 우리 4번 되겠네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줄 정도가 나오더라. 자, 네 번째 4번 문제 보면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우리 것. 그래서 우리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한다. 자유자 들어가면 누구 찾자? 자유전자 찾자 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우리 물질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 얘가 누구다? 자유전자다.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5번 갈까요? 반도체 내에서 전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전공이라는 게 나왔네. 전공을 우리 어떻게 만들어지니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자 이렇게 우리 원자핵이 있고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핵이라 그럴까요? 원자 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존재를 하고, 자, 얘네가 어떠한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여기 뭐가 생긴다? 빈 공간이 생긴다 그랬죠. 이 빈 공간, 얘를 영어로는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전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전공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결합전자, 전자의 이탈로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생기는 것이 우리 누구다? 전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결합전자 이탈로서 발생을 한다. 답은 1번 되겠네. 1번. 그래서 원자핵의 구성력 안에 있던 결합전자가 이탈하여 만들어지는 빈 공간, 얘를 우리가 뭐 전공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해주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갈까요? 정상 상태에서의 원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누구? 틀린 거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 이번 양성자와 전자의 극성은 같다. 1번만 갖고도 답은 나왔네요. 틀린 거 몇 번? 1번. 자, 양성자라는 건 무슨 극성을 띈다? 플러스 극성을 띠고, 전자라는 건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게 우리 전자죠.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극성이 반대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되겠네요. 양성자의 극성은 플러스고 전자의 극성은 누구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요 6번까지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누구 문제들 여태까지 관련되어 우리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같이 한번 좀 풀어봤어요. 전부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우리 문제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우리 확인 한번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전하하고 전기량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또 문제 몇 개 정도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전하와 우리 전기량. 자, 먼저 우리 나오는 게 대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전. 자, 우리 저 충청도 중간에 있는 그 대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전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극성을 띠기 시작하는 걸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플러스 극성 띠든 아니면 마이너스 극성 띠든. 그래서 우리 전자가 많아지거나 부족함으로써 극성을 띠는 걸 우리가 대전이다. 대전 현상이다. 이렇게 좀 표현한다 그랬네요. 전자를 잃거나 우리 얻어서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핵심은 누구?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대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자를 잃어서 없어져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됐대요. 그럼 양성자가 더 많은 상태. 얘가 누구? 플러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고, 전자를 얻어서 전자가 과잉된 상태. 과잉됐다는 얘기는 더 많아졌다. 많아지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부족한 상태, 양성자가 더 많은 상태를 플러스로 대전됐다. 얘는 이제 극성은 무슨 극성? 플러스 극성을 띠기 시작하고,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전자를 얻어가지고 우리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어요. 양성자보다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면 얘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해서 얘는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런 표현 쓴다 그랬었죠. 확인 한번 해두시고. 두 번째, 자, 우리 전하에 대해서 보면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을 때, 자,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자,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을 우리가 누구? 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정전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정전기는 누구냐? 전기는 전기인데 뭐에 있는 전기? 정지에 있는 전기. 멈춰 있는 상태에서 전기 에너지가 얼만큼인지 그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전기 쪽에서는 전기의 가장 작은 단위로도 이렇게 전하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하가 얼만큼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량을 따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우리 물체가 띄고 있는 정지에 있을 때 전기량을 얘기를 하는구나. 좀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극성이 같을 경우, 극성이 같다는 얘기는 양전하 플러스 음전하 마이너스. 자, 이렇게 극성이 같은 우리 전하 두 개를 놨을 때 두 개의 극성이 같대요. 그럴 때는 서로 우리 밀어내는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극성이 서로 다를 경우에 하나는 양전하 플러스, 하나는 음전하 마이너스. 서로 우리 전하의 극성이 틀리면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한다? 흡인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는 뭐가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더라. 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우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 플러스 양전하가 있대요. 그러면 플러스 같은 극성이죠. 자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플러스는 자석으로 바꾸면 얘가 N극이 돼요. 얘도 우리 누구 그러면 N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석이 우리 N극과 N극을 갖다 대면 얘네들이 붙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우리 붙이려고 아무리 해도 다 밀어내고 안 붙어. 그러니까 밀어내는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하더라. 자, 극성이 서로 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 하지만 플러스 양전하와 마이너스 음전하 사이에는, 자,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는 이러한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우리 극성이 다를 때는 플러스는 자석으로 따지면 N극,
마이너스는 S극이 돼요. 그러면 서로 극성이 다른 걸 놓으면 우리 자석은 N극과 S극 놓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네끼리 우리 달라붙으려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한다? 흡인력이 작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극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우리 끌어당기는 무슨 력? 흡인력이 작용을 하는구나. 확인 한번 해두시자.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우리 누구 말장난을 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확인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극성이 서로 같을 때 우리 누구 흡인력이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 잠깐 우리 바꿔놓고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런 형태 문제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우리 전기량,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전하량, 전하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냐. 전하가 많이 모여 있으면 전기적인 우리 누구 힘을 많이 우리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량, 다른 표현으로 전기량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어떤 물체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전하들이 모이면 많은 전기를 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체 전기량, 예를 들면 전기량, 전하량, 우리가 흔히 이 전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에 대한 뭐 전기 기능사든 기사든 문제를 해석하고 할 때는 전하, 전하량, 전기량을 거의 같은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전하가 얼마다. 그래서 전하라는 것도 전하도 우리가 기호로는 Q, 전기량도 기호로는 Q, 전하량도 모든 기호를 다 Q로 표현하고 같은 표현으로 거의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하, 전기량, 전하량 다 무슨 같은 편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문제 해석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우리 대전이라는 현상과 전하들은 같은 극성일 때, 다른 극성일 때, 그 다음에 전하량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 여기서 제일 핵심은 대전 현상은 극성 띄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전자가 부족하면 플러스로 대전되는구나.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구나. 극성이 우리 누구 똑같으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는구나. 극성이 서로 다르면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는구나. 이 정도가 여기에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이고, 자,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 몇 개 정도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문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밑줄 칠게. 전기를 띠게 된대요. 전기를 띠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대전현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극성을 띠는 이런 현상, 얘를 두고 대전현상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우리 대전현상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 자, 8번은 물질 중에 자유전자가 과잉된 우리 상태라고 물어봤네요. 자유전자가 뭐 했대요? 과잉됐다는 얘기는 많아졌다는 얘기죠. 전자가 더 많아지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되더라. 마이너스 극성 띄는 건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런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우리 전자가 많아진 상태, 마이너스로 대전된 상태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9번. 전하의 성질을 잘못 설명한 거. 전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잘못 설명한 거 틀린 걸 한번 찾아보래요. 1번.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을 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을 한다. 거꾸로 얘기를 했죠. 같은 종류 플러스끼리는 서로 뭐 한다 그랬어요?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 플러스 양전하와 마이너스 음전하,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한다? 흡인력이 작용한다 그랬나요? 흡인력. 그래서 1번이 우리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거, 틀린 걸 찾으랬으니까 답은 몇 번? 1번 되겠네. 1번. 우리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대전됐을 때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항을 우리가 전하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고, 그래서 극성이 같으면 반발력, 극성이 다르면 흡인력이 작용하더라 얘기를 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하량, 그 다음에 대전현상에 대해서 몇 문제 한번 좀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하와 전하량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마지막이 이제 도체, 부도체, 반도체,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도체는 전자이동이 활발하여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다. 핵심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전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요. 전도율 또는 도전율이 크다.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기뿐만이 아니라 열에너지도 잘 통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잘 이동하고 잘 통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열에너지도 잘 전달하고 전기에너지도 잘 전달하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 도체, 대표적인 게 금속체들,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자, 얘네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할까요? 도전율, 전도율,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좀 우리 표현해주고, 같은 표현이에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한번 나열해보래요.
도전율, 전도율, 전기가 잘 통하는 것부터 낮은 순으로 한번 차례대로 나열해 보시오. 이 네 가지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은이에요. 은. 그 다음이 구리. 그 다음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이에요. 알루미늄. 자, 얘네들이 전기가 잘 통하는 순서고, 그래서 우리는 전선으로, 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전선으로 구리라는 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구리 또는 다른 표현으로 동. 은을 쓰면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은을 쓰면 전기가 더 잘 통하고 그만큼 손실이 작아져요. 은을 쓰면 좋지만 단가가 안 맞아요. 경제적으로 맞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으로 설치해 놓으면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전선 끊어다 팔아먹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요즘엔 구리도 엄청 비싸졌어요. 근데 지금 제일 우리 전기가 잘 통하면서 그래도 단가가 맞는 게 구리라 우리는 구리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송전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엔 구리 말고 알루미늄 선으로 많이 바꿨어요. 네, 단가가 좀 더 싸고, 그 다음에 전기는 구리보단 덜 통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얘네 우리 순서도 시험 문제예요. 확인 한번 할까요? 전도율이 큰 거부터 작은 거, 은, 구리, 금, 알루미늄 확인 한번 해두고, 얘네들은 우리 뭐 한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도체라는 건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둘 거는, 얘는 플러스 온도계수를 갖는다. 온도계수. 플러스 온도계수를 다른 표현으로는 정저항 온도계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저항 온도계수. 그래서 플러스 온도계수, 정저항 온도계수를 갖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플러스 온도계수라는 건 내가 이에 대한 온도가, 도체에 대한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비례해서 누가 저항값이 커져요. 저항값이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커지는 건 아니고 온도가 막 높아지면 저항값이 일정 비율로 우리 두고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서로 같이 증가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더라. 이런 성질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정저항 온도계수 또는 우리 누구 플러스 온도계수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체는 플러스 온도계수, 정저항 온도계수를 갖는 이러한 우리 누구 물질이구나. 부도체라는 건 전기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서 전기가 잘 전달하지 못하는 물체, 전기를 통하지 못하는 물체를 우리가 부도체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무, 종이 이런 거 전기 안 통하는 걸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부도체를 우리가 절연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종이, 나무, 유리, 고무, 운모,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부도체, 다른 표현으로는 절연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근데 요 부도체, 절연체 중에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극이 분리되는 걸 우리가 분극 현상이라고 그래요. 극이 분리되는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유전체다라고도 또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유전체라는 거는 누구다? 절연체 중에 분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극이 서로 나눠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같이 한번 받으시고,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양쪽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물체, 얘가 우리 누구 반도체다. 그래서 어느 일정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도체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전기를 안 통해. 근데 어떤 일정 조건이 맞으면 얘가 도체로 바뀌어요. 이제 전기가 통하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부도체 성질도 갖고 있고 도체 성질도 갖고 있는, 자, 이런 게 우리 누구다? 반도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기억해요. 반만 도체다. 그러니까 우리 도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부도체도 있으니까 그냥 반만 도체다, 뭐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만 한번 해두시고, 자, 우리 실리콘 게르마늄이 우리 누구 대표적인 것들이다. 확인만 해두시자. 자, 그럼 얘네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관련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절연체 중에 플라스틱, 고무, 종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도체라 그랬죠. 같이 전기적으로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물체를 특히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분극 현상 나오면 누구 찾자? 우리 유전체. 그래서 절연체 중에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고, 이제 우리 전기 이론에 대한 우리 문제들 같이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했으니까 이 정도 좀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내용들 이어서 우리 설명 한번 더 우리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죠.